하쌤입니다. 이번에는 코카콜라 지수와 상관관계 그리고 인과관계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의 거두죠. 이중구 교수께서 서울대 경제학부 게시판에 최근의 집값과 관련한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논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중구 교수는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카콜라 지수를 예로 들었다는 거죠. 자, 설명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국민이 더 건강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정치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상관관계가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면 부유한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즉 인과관계는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구 교수께서 논한 상관관계,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련 NCS 문제를 살펴보자는 차원입니다. 자,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는 이 사례를 많이 인용합니다. 비만도가 높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직장인이 있습니다. 비만이 높은 사람, 정상 체형 이렇게 나눈다면 비만이 높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비만이기 때문에 돈을 빌렸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관과 인과의 진술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상관은 A가 일어나면 B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인과관계는 A가 일어나면 B도 일어난다. 이렇게 그 결과까지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정보를 해석하는 거죠. 자, 비만도가 높은 사람, 은행에서 돈을 빌릴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전문가가 설명하기를 미래에 화를 입게 될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즐거움을 참지 못한다는 거죠. 자, 비만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많이 먹다, 즉 지금 현재 먹는 그 즐거움의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만도가 높으면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되죠. 자,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월급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축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저축을 못하면 결국은 비용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상관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보세요. 술을 마시고 케이크를 많이 먹는 사람은 살이 찐다. 이것은 인과관계죠. 술과 케이크를 많이 먹으면 필연히 살이 찐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관계죠.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코카콜라 지수 관계 설명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자, 코카콜라 소비가 많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더 부유하고 더 많은 정책 자금을 누린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국민들 더 많이 부유하고 정치적 자유도 누리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인과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구성의 오류는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된다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에서 내가 손흥민 축구선수 경기 모습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서면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도 일어서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갖다가 구성의 오류라 그럽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 구성의 오류죠. 자, 이번에는 지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발문에서 경기 회복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묻고 있죠. 그러면 회복이란 단어, 여기에 필히 꽂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얘기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4개의 지수 가운데 빅맥 지수, 코카콜라 지수, 새싹 지수, 진위 지수 이와 같은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회복이란 단어 가지고 답을 정할 수 있죠. 뭘까요? 새싹이죠. 무엇인가 돋아나고 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했다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 언론들이 새싹이란 단어를 자꾸만 내보내게 되죠. 자, 새싹이란 단어가 처음엔 1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3개로 되고 5개 되고 10개 되고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기사를 많이 보는데 경제기사는 이론을 빼고는 내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정치기사, 스포츠, 사회, 문화, 사건, 사고기사는 팩트만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사는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그 팩트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학 원론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용어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초보에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거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고 산업 현장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론에서 비롯된 용어로 보기 때문에 판단이 쉽습니다. 판단이 쉬우면 그만큼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